엄마 아빠가 젊은 선생님이랑 손잡고 있었어. 정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건 중학생 아들 민재의 목소리였다. 너무 담담했다. 마치 오늘 급식 메뉴를 말하듯 별것 아닌 일상을 전하듯. 무슨 소리야?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학교에 갔었거든. 아빠한테 줄 거 있어서. 그런데 복도에서 봤어. 아빠랑 예쁜 선생님이 손잡고 교무실로 들어가는 거.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떤 선생님? 한민주 선생님이래. 애들이 다 예쁘다고 하는 신입 선생님. 한민주. 은서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남편 현수가 몇 달 전 집에 와서 말했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 있는데 진짜 열정적이야.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그저 동료 이야기인 줄 알았다. 47세 남편이 20대 후반 신입교사를 칭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현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민재야,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아빠 표정이 이상했어. 엄마 보는 표정이랑 달랐어.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현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48세의 중년 남자. 결혼 20년. 은서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까? 은서 자신도 48세였다. 결혼 전에는 나름 예뻤다는 말을 들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몸과 얼굴을 바꿔놓았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은서는 늙어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보였고 처진 가슴이 보였고 두꺼워진 허리가 보였다. 반면 한민주는 28. 은서보다 20살이나 어렸다. 아직 피부는 탱탱할 것이고 몸매는 날씬할 것이고 눈빛은 생기가 넘칠 것이다. 은서는 자신과 그 여자를 비교했다. 그리고 비참함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현수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 회식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현수가 무심히 말했다. 회식? 무슨 회식? 은서가 물었다. 신학기 시작한 지 2달 됐잖아. 교사들끼리 친목 도모하는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그 회식 자리에 한민주도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은서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 10시, 11시, 12시.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은서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하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새벽 1시 현수가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미안, 늦었어. 교장 선생님이 2차까지 가자고 해서.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수의 셔츠 깃을 봤다. 립스틱 자국은 없었다. 하지만 향수 냄새가 났다. 은서가 쓰지 않는 달콤한 향. 씻고 올게. 현수가 욕실로 들어갔다. 은서는 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서의 손이 떨렸다. 호텔.
회식 자리에서 호텔로 갔다는 뜻이었다. 은서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뒤 은서는 현수의 휴대폰을 봤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민재의 생일이었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한민주라는 이름을 봤다. 은서는 숨을 죽이고 대화 내용을 읽었다. 선생님, 오늘 회식 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취해서 쓰러질 뻔했는데 방까지 데려다 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괜찮아?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대화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은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무엇을 했다는 걸까? 은서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며칠 전 대화였다. 민주야, 오늘 내 수업 참관했어. 정말 잘하더라. 정말요? 떨렸는데. 아니야. 완벽했어. 역시 내가 본 눈이 맞았어. 선생님이 봐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현수가 곧 나올 것이다. 은서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현수가 욕실에서 나왔다. 뭐해?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은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걸. 그날 밤 은서는 민재의 방으로 갔다. 민재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재야. 왜요, 엄마? 그날 아빠랑 그 선생님 봤을 때 정말 손만 잡고 있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아빠가 그 선생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어. 복도에서. 은서는 숨이 막혔다. 어깨에 손을. 그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건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고마워, 민재야. 자거라. 은서는 민재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구름만 가득했다. 은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그게 얼마나 아프든 알아내기로. 은서는 현수의 다음 회식 날짜를 알아냈다. 학교 홈페이지에 떠 있는 교사 연수 일정을 확인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현수는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다. 오늘 연수 끝나고 회식 있어.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다. 그날 저녁 7시, 은서는 현수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학교 정문이 보였다. 8시쯤 교사들이 우르르 나왔다. 현수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민주가 있었다. 은서는 처음으로 한민주를 직접 봤다. 키 165cm 정도.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하얀 피부. 그녀는 웃고 있었다. 현수를 보며 무언가 말하면서.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여자는 정말 젊었다. 눈부시게 젊었다. 은서 자신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젊음이 저 여자에게 있었다.
교사들은 근처 고깃집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9시, 10시, 11시. 고깃집 불이 꺼졌다. 교사들이 나왔다. 대부분은 택시를 탔다. 하지만 현수와 한민주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은서는 뒤를 따랐다. 그들은 역 근처 호텔로 들어갔다. 은서는 숨이 막혔다. 호텔. 정말 호텔이었다. 은서는 호텔 로비에 들어갔다. 프론트 직원이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커피숍이 어디 있나 해서요. 2층에 있습니다. 은서는 2층으로 올라갔다. 커피숍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은서는 커피를 3잔이나 마셨다. 새벽 1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다. 현수와 한민주였다. 민주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현수의 셔츠는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다. 은서는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다. 이건 미래였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수는 1시간 뒤에 들어왔다. 미안, 이 차가 길어졌어. 그가 말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은서는 현수가 출근한 후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호텔 영수증을 여러 장 발견했다. 모두 같은 호텔이었다. 날짜는 지난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은서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수첩이었다. 열어보니 현수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4월 15일 민주와 첫 키스. 교무실 자료실에서 4월 22일 민주 생일. 레스토랑 예약. 5월 3일 회식 후 호텔. 민주가 취해서 방까지 데려다 줌. 잠든 줄 알았는데 깨어 있었음. 은서는 그 다음 줄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참을 수 없어서 가슴을 만졌다. 놀랐지만 민주도 원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은서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28살 여자와 호텔에서, 그것도 회식 자리에서 취한 여자를 방에 눕히고는. 은서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페이지를.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았다. 저녁에 현수가 돌아왔을 때 은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피곤해. 수업이 너무 많아. 현수가 대답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밤이 되자 현수는 은서에게 다가왔다. 오늘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건 잠자리를 원한다는 뜻이었다. 은서는 몸을 돌렸다. 미안. 오늘은 피곤해. 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등을 돌렸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첩에 적힌 문장들이 맴돌았다. 참을 수 없어서 가슴을 만졌다. 민주도 원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은서는 현수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서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한민주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진이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셔츠 단추가 풀린 사진. 은서는 사진을 확대했다. 배경이 보였다. 호텔 방이었다. 은서는 사진을 더 넘겼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사진들을 봤다. 한민주가 현수를 바라보는 사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 침대 위에서 얽혀있는 사진.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토할 것 같았다. 20년 결혼 생활. 한 아이의 아버지. 48세의 중년 남자. 그가 28살 여자와 호텔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은서는 욕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다. 그날 밤 은서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늙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 처진 가슴, 두꺼워진 허리. 은서는 왜 현수가 자신을 버리고 한민주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은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다음 날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은서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호텔 영수증, 수첩 내용, 휴대폰 사진.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를 멀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렵습니다. 남편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은서는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현수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증거를 모으는 것. 그것이 은서의 목표였다. 호텔 영수증, 수첩 내용, 휴대폰 사진.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은서가 준비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은서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밤 11시였다. 친구들의 이름이 연달아 떴다. 은서야, 너 괜찮아? 야, 인터넷 봤어? 이거 진짜 내 남편 맞아? 은서는 급히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떠 있는 걸 봤다. 명문 중학교 기혼 교사, 20대 신입 교사와 불륜. 학교 측 조사 중. 은서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현수와 한민주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학교 이름은 명확했다. 그리고 기사에는 기혼 남교사 어시 48화 신입 여교사 BC 28라고 적혀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어씨와 B씨는 지난 3개월간 수차례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학교 내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이 목격됐다고 한다. 은서는 계속 읽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특히 어씨는 학교 회식 자리에서 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B씨가 취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서는 숨이 막혔다. 이 기사는 현수를 성범죄자처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가 본 수첩 내용은 달랐다. 민주도 원하는 것 같았다고 적혀 있었다. 둘 다 합의한 관계였다. 은서는 댓글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을 봤다. 기혼자가 어떻게 저런 짓을. 부인 불쌍하다. 저런 인간이 교사라니. 20대 여자 인생 망쳤네. 학교에서 쫓아내야 한다. 댓글은 끝없이 흘러갔다. 수백 개, 수천 개. 대부분 현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한민주를 옹호하는 내용도 있었다. 취한 여자를 호텔로 데려가다니. 이건 성폭행 아닌가요? 피해자는 여교사.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누가 이 기사를 낸 걸까? 익명의 제보자는 누구일까? 그 순간 현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은서야, 이거 봤어. 은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오해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서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오해? 내가 그 여자랑 호텔 간 건 오해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봐. 내가 한민주랑 잤어, 안 잤어? 은서야. 대답하라고. 은서가 소리쳤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서는 그 눈물을 보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였다.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A 선생님,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수는 집에 틀어박혔다. 외출하지도 않았다. 휴대폰도 꺼뒀다. 은서는 그런 현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기사가 떴다. 합의였다. 여교사 B씨 측 입장 발표. 억울하다 주장. 은서는 기사를 읽었다. 한민주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C와의 관계가 자발적인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일부 보도에서 B씨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B씨와 C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모든 만남은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은서는 그 문장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기사는 계속됐다. 특히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취해 호텔로 끌려갔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B씨는 저는 제 의사로 그분과 함께 갔으며 모든 행동은 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던졌다. 화가 났다. 저 여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2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려 놓고 사랑한다고? 은서는 민재의 방으로 갔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민재야, 괜찮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야.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작았다. 학교 애들이 다 알아.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뭘? 아빠 얘기. 애들이 기사 봤대.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 학교라는 것도 알아. 은서는 민재를 안았다.
미안해, 민재야. 왜 엄마가 미안해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민재의 말이 은서의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잘못한 건 현수였다. 하지만 고통받는 건 가족 전체였다. 그날 밤 은서는 현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해. 현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서야, 제발.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그 여자 만난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참았어. 근데 이제 민재까지 고통받고 있어. 나 더 이상 못 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그 여자랑 끝낼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현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은서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은서는 현수를 내려다봤다. 48세의 중년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 보기 싫어. 현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발. 은서는 방을 나왔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년 교직 생활이 끝난 것이었다. 한민주는 자진 사퇴했다. 은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구름만 가득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변호사는 은서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호텔 영수증, 수첩 사진, 휴대폰 메시지. 은서는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재산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무너진 가정이, 상처받은 아들이 더 중요했다. 민재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있었다. 벌써 일주일째였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다. 어머님, 민재가 계속 결석하면 곤란합니다. 은서는 민재를 설득했다. 민재야, 학교 가야지. 싫어. 민재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은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민재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의 불륜이 인터넷에 퍼지고 학교 아이들이 모두 알게 된 상황. 민재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민재가 이대로 결석하면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발 학교에 보내주세요. 은서는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우리 민재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와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잘 말하겠습니다. 은서는 결국 민재를 설득했다. 민재야, 학교 가자. 엄마가 같이 가줄게. 민재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은서는 민재와 함께 학교 정문까지 갔다. 힘들면 바로 전화해. 엄마가 바로 데리러 올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오후 2시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어머님, 지금 바로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교실에서 쓰러졌어요. 은서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보건실에는 민재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은서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엄마 왔어.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은서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은서는 민재를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서가 물었다. 담임 선생님은 대답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몇몇 남학생들이 민재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너희 아빠 그 선생님이랑 잤다며? 기사 봤어. 호텔에서 했다며? 라고. 은서는 숨이 막혔다. 민재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성관계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민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쓰러졌어요. 은서는 민재를 꼭 안았다.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소리 없이 떨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네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신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재는 은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은서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아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빠랑 그 선생님 손잡고 있는 거 안 말했으면. 은서는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민재야, 들어. 이건 내 탓이 절대 아니야. 이건 어른들이 만든 문제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가 말 안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은서는 민재를 꼭 안았다. 아니야.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게 더 끔찍한 거야. 민재는 엄마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은서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자고 있어. 은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은서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재가 학교에서 쓰러졌어. 내 때문에.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애들이 민재한테 물어봤대. 너희 아빠 그 선생님이랑 호텔에서 잤다며? 라고. 민재가 그 말 듣고 쓰러졌어.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민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중학생 아이가 아빠의 성관계 이야기를 학교에서 듣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은서는 계속 말했다. 나는 내가 나를 배신한 건 참을 수 있어.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민재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건 절대 못 참아. 은서야, 내일 짐 싸. 이 집에서 나가. 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나가라고. 당장. 나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어. 은서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줬어. 20년 동안 매일 줬어. 근데 넌 그걸 버렸어. 은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현수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현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20년 결혼 생활의 짐이 그것뿐이었다. 현수는 집을 나가기 전에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재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현수는 한숨을 쉬고 집을 나갔다. 은서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48세의 중년 남자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20년 전 그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은서는 민재의 방으로 갔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야. 응. 아빠 나갔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 잘 모르겠어. 민재의 목소리가 작았다. 은서는 민재 옆에 앉았다. 힘들지? 응. 엄마도 힘들어. 민재는 은서를 쳐다봤다. 엄마,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은서는 깜짝 놀랐다. 이사? 응. 여기서 계속 살기 싫어. 학교도 싫고, 동네도 싫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은서는 민재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사 가자. 정말? 응.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민재는 처음으로 웃었다. 며칠 만에 웃음이었다. 현수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수 측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도 은서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최상의 조건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은서는 법원 앞에서 현수를 마주쳤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현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턱수염도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은서야.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는 그를 쳐다봤다. 뭐?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지나쳐 걸었다. 은서야. 현수가 뒤에서 불렀다. 민재는 어째? 은서는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봤다. 민재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나도 아빠야. 민재 아빠라고. 아빠. 은서는 비웃었다. 아빠가 자식을 그렇게 만드냐? 민재가 학교에서 쓰러진 거 알아? 내 불륜 얘기 듣고. 현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민재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 거야. 내 때문에. 은서는 다시 걸었다. 현수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은서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재야,
다음 주에 이사가. 어디로? 부산. 엄마 친구가 거기 살거든. 그쪽에 좋은 학교 있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여기 진짜 싫었어.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몰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응. 기대돼. 은서는 민재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민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은서는 현수의 수첩을 다시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수첩. 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열어봤다. 5월 3일 마이너스 회식 후 호텔. 민주가 취해서 방까지 데려다 줌. 잠든 줄 알았는데 깨어 있었음. 참을 수 없어서 가슴을 만졌다. 놀랐지만 민주도 원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은서는 그 다음 줄을 읽었다. 민주가 말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처음이에요. 나도 그랬다. 은서와 20년을 살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은서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현수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28살 여자에게 빠졌던 것이다. 은서는 수첩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이사 가는 날, 은서와 민재는 트럭에 짐을 실었다. 많지 않았다. 가구 대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겼다. 엄마, 다 실었어. 민재가 말했다. 그래. 그럼 출발하자.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20년을 살았던 집, 민재가 태어나고 자란 집, 현수와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집.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다. 은서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물었다. 엄마,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은서는 민재를 쳐다봤다. 물론이지.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어. 민재는 웃었다. 그렇겠지? 응.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민재를 행복하게 해줄게. 민재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바다가 가까운 곳이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났다. 민재야, 여기 어째? 좋아. 바다도 보이고. 은서와 민재는 함께 짐을 풀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작은 횟집이었다. 둘이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새 학교 걱정돼. 왜? 잘할 수 있어. 애들이 또 뭐라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몰라. 괜찮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민재는 새 학교에 첫 등교를 했다. 은서는 학교 앞까지 따라갔다. 힘들면 전화해. 응. 걱정 마, 엄마. 민재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다. 제발 이번엔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후에 민재가 돌아왔다. 얼굴이 밝았다. 어땠어? 좋았어. 애들이 다 친절하더라. 선생님도 좋으시고.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은서는 민재를 안았다.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은서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은서는 생각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 남편은 떠났다. 집도 떠났다.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아직 민재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은서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파도가 그 소리를 삼켰다. 하지만 은서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몇 달 뒤 은서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바리스타로. 새로운 일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손님들은 친절했고 사장님도 좋았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서가 커피를 만들어주자 남자가 말했다. 커피 잘 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셔도 되나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다. 은서는 당황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남자는 며칠에 한 번씩 카페에 왔다. 그리고 은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졌다. 어느 날 남자가 물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자가 말했다. 저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그러세요? 네.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은서는 남자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했어요. 그러세요?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죠. 남자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은서는 남자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남자는 웃었다. 그렇게 보여요. 강해 보이세요. 은서도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서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엄마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누구? 카페 손님. 좋은 사람이더라. 민재는 웃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 있어. 고마워, 민재야. 은서는 민재를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몇 달 뒤 은서는 그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웠지만 행복했다. 민재도 그 남자를 좋아했다. 엄마, 그분 괜찮은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은서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은서는 웃었다.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 너머에는 희망이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